미션 벤 사역하고 계신 우리 나혜선 선교사님이 먼저 강의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타직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면 세 번째 우리 저기 강도현 이사님, 우리 태기 상임이사에 계신 강 이사님께서 지구상 선교지에다가 컴퓨터 센터를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으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을 또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정말 동족들, 마지막 땅끝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생명이 전해지기를 저희들이 소원하면서 지금 이 세션을 저희들이 또 가집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모든 일정과 모든 은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강사들과 또 그리고 듣는 우리 청중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 나선 교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캄보디아 나혜선 선교사라고 하고요. 캄보디아에 한국의 이포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포넷은 한국에서 이제 저희하고 연관돼서 일하는 거 주로 번역 사업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이포넷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한국에 있는 이포넷 본사의 지사로 캄보디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003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 그 솔로였을 때 그 FMNC 파송 선교사로 그 캄보디아의 깜봉짬이라는 시에 컴퓨터 선생으로 1년 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2006년도에 파송을 받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고요. 이포넷은 2017년도에 그 지금 현재 FMNC 대표님이신 김강석 대표님께서 원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이포넷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포넷에서 비즈니스에서 미션 뱀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셔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되셔서 2017년도에 이포넷 캄보디아 지사가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지사 소개 드렸고요. 설립 날짜는 2017년 8월 21일이고, 주소는 푸놈펜시,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수도가 푸놈펜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1년 내내 더워요.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고, 그다음에 불교 국가예요. 근데 이제 국교는 불교라고 하는데 매우 신실한,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교가. 근데 캄보디아는 그렇진 않고요. 좋은 건 다 믿고 싶어 해요.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도는 푸놈펜이고 인구는 한 1,500만 정도라고, 요즘에 이제 늘어서 그 정도라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건 킬링필드 사건이라고 해서 국민의 4분의 1이 죽은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저희 지사는 푸놈펜시 미은제이 동 벙뚱푼이라는 마을에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은 1번이 DTP, 2번이 각종 인쇄 작업이에요. DTP는 뭐냐면 한국에서 저희 본사가 번역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을 받거나 뭐 스페인 온갖 언어로 다 일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있고 뭐 영어로 번역할 때도 있고 모든 종류의 언어를 하는데, 번역을 하고 나면 그 레이아웃이 틀어지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어떤 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 너무 짧아지기도 하면 문서가 보기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사에 그 일을 보내요. 원본을 주고 번역 파일을 보내주면 이제 저희 직원들은 한국어 모르는 직원도 있어요. 언어를 몰라도 이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과 번역본을 보고 레이아웃을 좋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는데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되게 섬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본을 자세하게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그거하고 합해서 저희가 지사를 열 때쯤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그 현수막 사업을 하시다가 정리하신 장로님으로부터 그 현수막 기계 플로터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제 그거를 물류비와 약간의 설치비 정도만 받고 인수하는 그 기회가 돼서요. 그 플로터 현수막 플로터를 받으면서 인쇄 사업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DTP나 인쇄 사업 둘 다 저는 아까 제가 제 소개에서 말씀 덜 드렸는데 이제 제가 컴퓨터 선생님으로 갔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계속 남편 교회 사역을 도와서 제가 애도 셋이거든요. 이번엔 혼자 왔지만 그래서 애 키우고 남편 사역 도우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서 또 회사를 다녀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완전 비전문가인 거죠. 그냥 캄보디아 언어는 잘해요. 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DTP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에서 그 하던 일을 지사에 완전히 넘기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문가를 보내주셨어요. DTP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지금 사진 보시면 저기 똑같은 색 유니폼 입은 3명 형제 보이시죠? 거기가 그 옆에 여자애 저 이렇게 저희 지사에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을 처음 뽑을 때 뭐 컴퓨터를 잘한다거나 아니 뭐 그런 쪽으로 본 게 아니고 언어 위주로 뽑았어요. 한국어 되는 쪽으로.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일을 받을 생각으로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처음 직원을 뽑았는데 윈도우 켤지도 모르고 폴더를 만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고 대학도 다 나왔어요. 근데 대학에서 레포트를 써도 손으로 곱게 써서 내는 그런 수준이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윈도우 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폴더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 가르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8월에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있다가 일은 작은 거 조금씩 했어요. 뭐 워드 파일 보내주셔가지고 파일 맞추는 거 이 정도는 했었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DTP 전문가가 오셔서 저희가 교육을 다 같이 받았죠. 저도 받았고 저희 직원들도 그때 교육을 받아서 지금 파란색 유니폼 입은 3명의 형제가 DTP 전문가를 향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제가 7살부터 안 저희 교회 자매예요. 거의 저 선교 인생 역사를 같이 한 자매인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이걸 같이 해보면서 학교를 다니면 어떻겠냐 해서 캄보디아는 대학을 대부분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3타임이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그래서 대부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학교를 다녀요. 학과는 한국어학과 다니고 있어요. 지금 3학년이고요. 이렇게 이제 돼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폰의 지사 이거 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좀 한국에 오기가 꺼려졌던 이유가 사업을 하면 일단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기가 참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이제 와서 막 너가 뭐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어려움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뱀 사역의 어려움과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뱀 사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너무 겁 없이 시작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편만 도와서 교회 사역만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지사장을 맡고 있고 돈도 제가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DTP 일이 이제 오면 스케줄 관리도 제가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현수막 일도 제가 이제 현수막은 디자인부터 출력까지 제가 하거든요. 저하고 이 자매 둘이. 근데 제가 막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어가지고 인쇄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인쇄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특히 캄보디아에서는요, 한국은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거 팜플렛 다 받아보셨죠?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쇄 질도 너무 좋고 뭐 감동했어요. 왜 이런 게 캄보디아에는 없을까 할 정도로 이게 없는 나라에서 있는 나라로 오니까 이런 차이가 금방금방 느껴지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이런 수준의 인쇄가 안 되거든요. 오직 두 종류예요. 유광과 무광이 있고 뭐 150g, 250g 뭐 이 정도.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을 받는 분들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고 한국 업체,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한국 업체에서 주문을 받거든요. 현수막 디자인도 받고 아니면 명함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제 속에서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전문가 아닌데요. 이제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이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경영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교회만 해왔기 때문에 저희 4명의 직원 중에 2명이 저희 교회 사역하던 형제 자매예요. 얘네들은 이거 교회인지 직장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님 저 되게 급한 일 있는데 오늘 좀 빠질게요. 내일도 빠질게요. 저 다음 주에 사역 가야 되는데 좀 빠져도 되죠?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럼 되지. 그래, 괜찮지. 막 하다가, 이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세우는 것도 저한테 처음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또 저 기분 좋을 때는 또 막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네가 또 그럴 수 있어 또 막 화를 냈다 하니까 제가 막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막 되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 리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선교사로 지금 13년 차잖아요. 그냥 항상 그냥 선교사님 하다가 이제 한국 업체들 만나고 또 저를 모르는 선교사님한테 주문을 받을 때 항상 사장님 또는 사장님이죠. 그냥 항상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왠지 선교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이런데 그 좀 비싼 것 같아요. 깎아주세요 하면 저희는 항상 똑같이 받고 적정 수준을 받기 때문에 깎아드리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깎아달라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러시죠. 배달비는 왜 내요? 그냥 깎아주세요. 그러면 네, 또 그러시죠. 이렇게 자꾸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보다 저희 남편은 사업은 전혀 계획 많아 이제 다른 사역을 하거든요. 학교 사역을 하는 남편이 당신 그러다 망한다. 당신 그러다 망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게 제가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막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한국 본사 사장님은 제가 지사장이잖아요, 직분이.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겠지. 앞으로 지사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나에게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신데 저는 한 달 한 달 살아요.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사장님도 저한테 실망하셨던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 성교와 사업의 적절한 관계는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 지금 저희가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성공을 했는지도 듣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 75,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9천만 원 정도 되죠? 네. 75,000불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돈에서 저희 장비 구입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2년 운영하면서 5월쯤 됐을 때 자본금이 거의 끝이 보였어요. 근데 자본금이 끝이 보이는데 저희는 쓰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 5월까지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렌트비 주고, 전기세 내고 하면, 이제 계속 자본금을 깎아 먹다가, 이제 5월쯤 돼서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인쇄 주문이 많이, DTP가 일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DTP가 일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줄 것 같이. 그런데 이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한테 일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DTP 주문이 좀 없고 현수막 일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일단 한국에 더 이상의 증자는 요청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수준은 됐어요. 근데 돈을 벌어서 자본금을 이렇게 다시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뱀 사약의 어려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세 번째 주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무엇보다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선교는 사람을 세우고 저희가 퍼서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 사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미션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이 사역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선교사님을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왔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다. 너네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그만큼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선교하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캄보디아에 오래 살면서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뭐 게으르다, 약속 안 지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항상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DTP 일도 저보다 잘하거든요. 이제 급하면 저도 확인하는데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마음이 돼서 일을 하면 저는 수익을 분명히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 이폰의 캄보디아 지사가 돈을 벌게 되면 본사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수정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선교 사역에 쓸 거예요. 그 수익금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현지에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현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도전 과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동안 저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선교사인가 장사를 하러 왔나 돈을 벌러 왔나 돈을 벌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벌렸으면 한국에 있죠. 뭐 어디 가서 일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더 벌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서 여러 가지 막 정체성에 좀 혼란이 왔을 때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저는 고객이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 현수막 사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캄보디아에는 천으로 된 현수막이 없어요. 전부 비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그 승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천 현수막이 없냐면 저는 처음에 캄보디아에 천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알아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천 현수막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을 주문하면 대줄 수 있냐 했더니 대부분 없는데 한 곳에서 물품 공급하는 곳에서 대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사서 배로 붙여가지고 한 달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서 바로바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천을. 그래서 이 천 현수막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쯤 어떤 선교사님 한번 저희 지사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형제자매들은 항상 행복하고 얼굴이 밝기 때문에 막 인사도 하고 사무실 한참 앉아있다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 믿는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하면 다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지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다 직원을 뽑을 때 믿는 형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열린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믿는 형제들도 많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지금 캄보디아 엘리트는 한국으로 다 오신다고 보면 돼요. 뭐라고 그래? 한국 근로자라 그러죠. 한국에 오면 훨씬 월등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은 다 시험 봐가지고 한국의 근로자로 3년, 5년 와서 목돈을 벌어서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캄보디아에는 좋은 직장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그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보통 300불에서 400불의 월급을 받아요. 한국에서 볼 때는 그 돈을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300불도 부족한데 그래서 보통 2잡, 3잡을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전에 일을 끝나고 또 밤에도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저희 지사가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제가 저희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500불 정도의 수입이 되면 직장을 옮길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500불 정도의 월급만 맞춰주면 이 친구들이 되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직원 한 명이 그만두는데 저희는 근데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면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두면 새 직원을 뽑아도 또 그 1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큰데 그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직원도 영향을 받은 거여서 그 직원이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공경환하게 자기는 대학도 나왔고 일도 되게 잘하는데 월급이 너무 작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그런 말을 막 하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놓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되게 어렵다가 하루는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얼마 받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몇만 원이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 그런 모든 결정권은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요. 본사 사장님한테. 제가 경험을 모르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 사장님 워낙 그쪽엔 베테랑이시니까 이수정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그 월급을 몇만 원 올려줬는데 그 친구가 진짜 너무 기뻐해요. 너무 순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얘기할 때쯤 되면 저는 100불 이상을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 3, 4만 원 정도만 더 올려주기를, 또 그 말 되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올려줬더니 만족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한 3달 됐어요. 아니, 올려주라고 월급은 2달부터 올려주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얘기했지만 실행은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부터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지사가 조금만 더 수익을 내고 이 직원들에게 조금만 더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친구들이 믿음의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이 친구들이 우리는 여가 생활 하잖아요. 여가 생활이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 나가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교회 3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예배 시간에 만약에 저녁 예배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전 되게 비전을 봐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순수하기도 하고 또 저희 이폰의 캄보디아 지사를 통해서 굳이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의 나라에서 또 성취감을 받으면서 DTP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조금만 더 올라가도 훨씬 더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되기를 또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자매가 지금 현수막 기계를 현수막 뽑고 있거든요. 저희 형제 자매들이 이 회사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믿음을 항상 말씀으로 하는 회사에서 돼서 이 캄보디아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사실은 막 오면서 비행기에서도 일 받으면서 막 하면서 왔어요. 왜냐면 저한테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 자매한테 넘겨주면 그 친구가 출력은 할 수 있는데 주문 상세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전부 한국 분들이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일하고 내려서 또 빨리 보내줘야 나쁜 날짜 맞춰서 보내니까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특히 발표하라고 정리하라고 할 때도 일단 할 말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뒤돌아오면서 제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되게 문제도 많았거든요. 하면서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해결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진짜 그만뒀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압박감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본사에 또 손을 벌리면 어떻게 되지?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중압감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셨고 저는 진짜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쓰실 거면 주님이 하실 건데 제가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사가 제가 2년 전에 ITMC에 와서 그때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회사 준비하는 거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만큼만 딱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금도 거의 떨어져 갖고 이제 저희가 자립해야 되는 순간이 온 상황에서 지금 발표를 한번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또 혹시 2년 후에 제가 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도전과제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폰의 캄보디아 지사는 섰어. 거기는 운영이 돼.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폰의 캄보디아 지사 직원들은 믿음도 좋고 사역도 정말 잘해. 그 직원들은 정말 헌신된 주님의 종이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